저는 6억 중반에 샀는데요.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떨어지지만 무릎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결국 이게 발바닥에서 산 거더라고요. 운도 저는 만들어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저만의 팁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빌라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만지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는 특히 그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 크리에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자 습관은 레빗해빗입니다. 2040 분들께 현실적인 재테크 팁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20대에 20억 자산을 모은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96년생이신데 어떻게 20억 자산을 만들게 된 건가요? 되게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저는 처음에 시드 1억으로 부동산 첫 투자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완전 하락기였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정부 정책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소득 상관없이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이용하고 또 회사 복지 대출도 같이 이용을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첫 집을 샀죠. 어디 지역인가요? 청주였고 청주. 5억 초중반 샀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투자는 어떻게? 두 번째는 이제 경매로 좀 싸게 투자를 했는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제 돈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경매 대출 이제 더해서 집을 샀고 거기는 월세를 지금 주고 있어요. 보증금 4천에 사셔서 제가 낸 4천만 원은 또 바로 보증금으로 회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고 시세 차익만큼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좋겠다.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돈이 많아서 했다기보다는 돈이 없고 좀 불안해서 투자를 처음 한 거예요. 부동산은. 그때 사실 그 전국적인 전세 사기가 너무 심했거든요. 빌라왕 사태. 그리고 하필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때는 저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쌌어요. 역전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불안했고 내가 내 집에서 살면 이런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처음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실거주에 대한 그걸 해소하고 싶었던 게 강했던 거네요. 네. 그때 부동산 하락기였으니까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도 매수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네요.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내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지만 무릎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결국 이게 발바닥에서 산 거더라고요. 완전 최저점에서 샀고 뒤에는 이제 쭉 올랐어요. 보는 안목도 있었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안목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처음 하는 용기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절실함들이 그런 행운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운이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많이 하는데 운도 저는 만들어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 좋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운이 없어. 나는 항상 당첨이 안 돼. 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 반면 당첨이 안 되더라도 나는 운이 좋아. 내가 하면은 잘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운이 또 붙더라고요. 맞아. 세 번째 투자는 뭐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완전 효자예요. 아, 그래요? 왜요? 저는 항상 저만의 팁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을 항상 유심히 보고 거기서 내가 반발짝 먼저 오를 곳을 투자해 놓으면 이게 정책이 시행되고 퍼지면 내 집은 이제 확 오르는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첫 번째 집은 그 정부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을 잘 활용했다. 두 번째 집은 그 당시 GTX가 완전 호재였거든요. 그때 좀 GTX 호재일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놨고 세 번째 집은 노후도시정비 특별법 1기 신도시들 평촌, 일산, 분당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좋은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겠다라는 법이었는데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액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사업성이 좋고 빠르게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데가 분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임장을 다니면서 네, 집을 하나 골라가지고 또 잘 사놨어요. 전세 세입자 계시고 갭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또 공급 대책 나오고 하면서 완전히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셨다가 지금? 저는 6억 중반에 샀는데요. 네, 몇 평인가요?
14평이에요. 그때도 비쌌네요. 그때도 비싸긴 했죠. 그래도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14평인데. 네, 10억이 넘고 호가는 11억 정도는 점점 올라가고. 분당은 장난 아니에요. 대단하시네요. 레비티피님 보면 처음 만났을 때도 느꼈지만 되게 야무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항상 주기적으로 하는 루틴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정책이 나와요. 그거를 원문을 항상 읽어보는 거를 저도 하고 있고 많이 강조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원문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유튜브나 블로그 잘 정리된 것들 많잖아요. 그걸 보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발화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 입장에서 말하는 정부 정책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상승론자 입장에서 말하는 약간 좀 편향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맨 처음에 퓨어한 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그 원문을 좀 읽어보고 거기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좀 부수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게 이제 제가 투자를 잘 할 수 있었던 팁이기도 해요. 대단하시다.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시드머니를 잘 모으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쉬운 거는 절약이죠. 안 쓰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력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쉽진 않죠. 절약한다는 말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좀 어린 시절에 깨달을 수 있었는지. 왜냐면 다 하고 싶어져. 다 호텔 가고 싶어하고 다 오마카세 먹고 싶어하고 다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하고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쵸. 저도 해요. 저도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미슐랭 가는 거 좋아하고 여행도 가끔 가고 근데 관점의 차이인 거지 저는 막 무작정 긴축 정책은 또 이제 지향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숨통 트일 곳이 있어야 또 평소에 근검 절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 기준이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면 돈을 몇 푼을 쓰던 아깝지 않고 소비를 하는 거고 그거에 속하지 않는 소비 예를 들어 명품이라든지 좋은 거를 사고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전 그냥 로우 레벨로 다 하려고 하면은 좀 욕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해놓기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생활비를 진짜 제로로 저는 화장품도 다 돈 안 들이고 사고 미용실도 돈 내고 간 적 거의 없고 다 그 체험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을 안 쓰죠.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왜냐면 이미 자산이 있으니까 얼마짜리 옷을 입든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제 유튜버 중에 박고민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한번 얘기 드렸어요. 박고민님 제가 5년 전에 따로 커피 한 잔 나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박고민님이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셨지만 2만 명일 때 봤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도 좋았지만 지금 유튜버는 너무 행복하다. 이 과정이 즐거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올바른 금융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국민들한테.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이 좋으니까 그렇게 또 잘 되시고 근데 그때 느낌이 들거든요. 영광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투와 바이브와 좋은 의도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5년 전 박구민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겹쳐 보여요. 평행이론처럼. 우와. 아까 정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지금 아예 한 채도 없다 또는 한 채만 있다. 각각 좀 전략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안 사면은 부의 사다리 끊기나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너무 저는 포모에 매수하는 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고 이때를 틈타서 부동산 투자 빌라 하세요 라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저렇게 너무 소중한 피같이 모은 돈을 빌라 투자로 유도하는 거는 저는 좀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빌라 투자 잘못된 건 아니고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빌라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된 거는 또 사실이에요. 토어제에 묶이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만지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 금액으로 또 토어제 지역을 사느냐 토어제 바깥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또 완전 달라지니까 지금 구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LTV라고 하죠. 토어제는 지금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역은 어디 있나요?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 거의 12개. 이제 서울 수도권 비싼 지역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아직 지정이 안 된 데가 있긴 있어요. 경기도 쪽이나 아니면 요즘 지방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어제면 그 실거주 의무 전입을 2년 동안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으니까 임차를 못 주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는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전입을 2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딱 박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역을 선정하시고 이 지역에 오는 규제가 어떤지를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특히 그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오히려 토어제 내부를 사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그 경매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토어제 안에서 집을 샀더라도 실거주 안 하고 임차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숨은 기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만 알고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내 시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놓고 다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빈틈 같은 기회를 좀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향후 규제가 세금으로 올 것 같거든요. 보유세를 늘린다든지 이런 게 오면 다주택자분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집 샀을 때 2022년에도 세금 폭탄을 매겨가지고 다주택자분이 던진 급매물을 제가 싸게 샀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부동산에 이제 급매로 나오니까 친분관계를 좀 많이 유지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자주 얼굴 비추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나를 인지시키는 거. 그렇게 하고 급매가 나오면 자금이 가능하다면 빨리 잡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또 1주택자이신 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저는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서 양도세를 안 내고 갈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천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전략을 세워보시고 아니면 저는 또 그 배우자 명의분리를 통해서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결혼할 상대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뭐 혼인신고를 안 한 배우자가 있으면 좀 명의를 다르게 해서 투자를 해놓는 것도 좋고 좀 방법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들이 많으니까 너무 포모에 지금 여기를 안 사면 안 돼 라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내가 그래서 얼마까지 되지?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보다 여기 사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한 계단씩 이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빗해비님은 대기업을 박차고 아련해요. 그러니까요. 정도 많이 들었을 아련하다. 텐데 따뜻하잖아요.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고 맞아요. 그 안정된 삶을 나온 거잖아요. 아직 내가 자리를 잘 잡지 못해서 좀 불안한 분들이 있고 네. 또 잘 살고 싶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불안한 거는 이제 당연한 성장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든 지금의 위치가 중요하기보다는 거기서 바라보는 방향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여기밖에 못 왔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믿거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사실 믿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믿으면 너무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게 정말 올바른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이 방향이 올바르다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첫 발을 내딛고 그냥 그 방향이 맞으면 그냥 쭉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레빗TV는 어떻게 자기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었나요?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긍정 필사도 되게 많이 하고요. 책을 읽으면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밑줄 치고 받아 적는 것도 많이 하고 긍정 학원도 꾸준히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일부러라도 많이 저를 채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힘이 차올라야 또 행동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풀로 채우는 삶을 좋아해요. 하루하루 풀로 채우는 삶.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퓨처 셀프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63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든 내가 하루만 딱 젊은 시절 30대, 40대에 힘이 넘치고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날로 하루만 돌아가고 싶다 하고 눈을 딱 감고 떴는데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소중하고 나의 체력이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건강하게 있어주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 책이 전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자주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진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좋죠? 이 책 추천. 또 좋은 책 한 3권만 더 추천해 주세요.
좋은 책 이거야. 아 요거 잘잘잘. 아 이거 진짜 좋았어요 이거. 아, 진짜? 저는 이제 지인이시니까 이게 사갖고 이제 그냥 쭉 봤는데 하나 다 봤어요. 감사해요. 퓨처 셀프 너무 좋고 그 최근에 보도셰퍼. 보도셰퍼의 돈. 보도셰퍼의 돈. 저는 그 책을 읽고 놀란 게 1980년대 책인가 그렇잖아요. 90년대 책인가? 그 먼 옛날에도 이런 책이 있었다니가 놀랐고 지금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말과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정확히 똑같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금리나 시장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성공하기 위한 거는 그냥 진짜 똑같구나. 성공이 어쩌면 정말 단순하고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라 원론적인 책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초반에 읽었던 책인데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청울님의 책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서 3회독했어요. 그걸 보면 저도 나름대로 되게 진심으로 열심히 사는데 맞아요. 그분은 더 열심히 진짜 말도 안 되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좀 놀라는 포인트도 약간 도끼로 쓰여진 책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보면 좀 나도 덩달아서 좀 도끼가 생기는 그런 책이라서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 책이 위로가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불안한 게 당연한 거다라고도 하시고 조금 외로운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맞아요.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또 동지도 생기는 것 같고요. 성공한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런 힘든 시기에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죽기 전에 딱 이번 생 재밌었다, 잘 살았다고 딱 죽고 싶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딱 자기 전에 오늘 자다가 죽어도 후회 없겠다 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너무 완벽한 날들. 근데 그게 막 뭔가 성과를 막 이룬 날이 아니라 책을 진짜 하루 열심히 쓰고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한 것 같고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날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죽는다면 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며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막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죽는 날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용기와 힘이 있다면 무조건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화이팅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레비테비님의 임장 다니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정말 치열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살았던 하루하루 모여서 되게 멋있는 누군가의 멘토이자 크리에이터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했습니다.